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수리편 15장입니다. 이번에 염유가 먼저 나옵니다. 염유는 공자의 제자로 염구라고도 하고 또 자는 자유였었죠. 그래서 합쳐서 염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염구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자학단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겪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노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굉장히 컸었고 논어에도 상당히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염유가 말하기를 부자, 부도 스승님이고 자도 스승님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할 위자, 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쓰이고 있고요. 위는 나라를 의미하고 구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임금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요. 조사 호자는 지금 여기서 의문, 감탄 등을 나타내는 종결사로 쓰이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위나라에서는 이전에 남자라는 그 이름은 남자지만 여자였던 위나라 영공에 굉장히 음란한 부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나라 영공입니다. 위나라 영공에 비해서 남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여자였습니다. 위나라 영공에게는 그 아들 계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외에게는 또 계외 아들이고 영공의 손자인 괴첩이라는 계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외와 남자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외가 남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들통이 나면서 계외는 망명을 가게 됩니다. 계외가 여러 나라, 특히 송나라로 망명을 가 있는 동안 이제 영공이 죽게 됩니다. 위나라 영공은 다른 인물, 자신의 다른 아들을 후사로 삼아라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본인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왕의 제목이 아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괴첩이 아버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두고 괴첩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스승님이라면 이 괴첩처럼 괴첩의 상황이 되었다면 위나라의 임금이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위나라 영공이 직접 세운 그런 왕도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괴첩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억지로 끌려서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바른 과정으로 이루어진 왕위 계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자공, 굉장히 똑똑하고 말을 굉장히 잘했던 자공이 말하기를 나 이제 대답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 혹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장차라는 의미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 한다면 will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차 묻겠다, 그것을 물어보겠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공이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백의와 숙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백의와 숙제는 어떤, 무슨 이라는 의미였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백의와 숙제는 하은주에서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가던 요 시기의 인물들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주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돼서 특히 은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게 되면서 주나라에서 나는 음식물은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굶어 죽은 일화로 유명하죠. 어쨌든 이 백의와 숙제는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중숙계라는 말도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보통은 첫째 아들에게 백, 둘째 아들에게 중, 셋째 아들에게 숙, 넷째 혹은 그 이하의 아들에게 개라는 단어를 보통 붙이는데 백이는 첫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숙제라는 숙이 들어간 걸 봐서는 셋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백이 혹은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왕위를 계승받지 않기 위해서 또 도망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했던 자공이 그걸 직접
현재의 사건을 직접 물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백의와 숙제. 왕위를 거절했던 백의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또 자공이 얘기합니다. 원망하였겠습니까? 즉 백의와 숙제가 왕이 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상황을 원망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구해서 뭐뭐 해서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는데 또한 무엇을 원망한단 말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자가 의문사죠. 그래서 무엇을 원망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자공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스승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의 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염유가 말하기를 스승님은 위나라의 임금이 될까요? 하실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시의 개첩의 이야기,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러자 자공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장차 그것을 물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 얘기하기를 백의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현인이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자공이 얘기하기를 원망하였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으니 또 어찌 무엇을 원망한단 말인가? 자공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스승님은 위나라의 임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16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반자인데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저희 소통할 소자로 보통 외우지만 여기서는 성기다라는 의미로 성기다 혹은 거칠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뭔가 성기는 거는 꼼꼼하지 못하고 이렇게 드문드문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성긴 밥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저희가 밥식이라고도 하고 밥사, 먹을식이라고도 하고 밥사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구분을 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식, 명사인 밥으로 쓰이게 되면 사라는 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거친 밥을 먹고 여기 역시 밥이 아니고 먹다라는 동사로 쓰였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물은 누구나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강에서 떠먹을 수 있는 우물에서 떠먹을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뭐 술이라든지 어떤 음료 이런 게 아니라 거친 밥과 물을 마시면서 파를 굽혀서 그것을 베개 삼아도 혹은 베개로 하고 둘 다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그것은 여기 있는 내 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팔을 굽혀서 내 팔로 베개를 삼아도 즐거움은 주어입니다. 또한 있습니다. 동사고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좀 비천하다 할지라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않고서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은 또한은 보통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and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 물론 또라는 말 그 자체를 살려주셔도 가능합니다.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은 이렇게도 되겠죠. 자, 어조사 어자가 여기까지 걸리고요. 여자가 끝까지 걸립니다. 나에게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이 돼서 뜬 구름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는 뜬 구름 이런 문장에서 나온 게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팔뚝을 굽혀서 그것을 베개 삼아도 즐거움은 또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의롭지 않고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정의롭지 않게 이런 걸 얘기하죠. 의자는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롭지 않게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1일인데요. 올해도 열심히 고전을 공부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